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요. 후쿠시마 오염수 오늘 당장 방류 가능. 예, NHK 보도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NHK는요, 우리나라의 KBS와 같이 일본의 공영방송입니다. 가장 좀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KBS는요, 다른 방송이나 언론사와 같이 속보 경쟁에 좀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조차 되지 않은 것을 단독이라고 먼저 들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지만 NHK 같은 경우에는 영국 BBC가 모델이 되는데, 영국 BBC가 그래요. 약간 늦게 방송되더라도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인용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힘을 실으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차분히 취재를 한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어요. 하루 이틀 정도 늦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신뢰성 있는 보도를 한다는 게 NHK의 특징입니다. BBC, 영국의 BBC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일본의 NHK가 보도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을, 그게 개연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런데 NHK 보도가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늘 당장도 방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보도가 사실 나왔습니다. NHK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걸 보면은 당장도 방류 가능하겠구나 라는 얘기를 절로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떤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방류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느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참 우리로서는 정말 열받는 얘기죠. 아니,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으면 지들이 다 책임져야지 왜 남의 나라, 이웃 나라까지 피해를 보게 만듭니까? 이게 현재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 국제법이나 국제 관례나 도덕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 아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만 사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 바로 일본 어민들이에요. 일본 어민들은 벌써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라고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일본은 바득바득 우기면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입장이죠. 자, 그런데요, 일본은 벌써 재작년부터 올 봄에서 여름 사이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2021년부터 2023년 봄, 여름 사이에 이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공표해 왔습니다. 왜? 올해 11월이 되면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저장해주는 저장고가 만땅이래요. 가득 차요.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새로운 저장고를 만들던가 방류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장고를 하나 더 만들자니 일본 내에서도 반대가 너무 극심한 거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려니 부담이 엄청 많이 되는 겁니다. 어쩌겠어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류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130만 톤에 달하는데 하루에도 수만 톤이 새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당황스러운 게 그래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이게 생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는 원자로가 아작이 났죠. 원자로 뚜껑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유는 냉각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후쿠시마 이
원자로 안에 있던 냉각수가 전부 다 수증기가 돼버렸습니다. 수증기의 고온 고압의 수증기가 됐죠. 근데 이 물이란 게 그래요. 고온 고압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래서 온도가 1300도 이상이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냉각수가 제때 공급이 안 되고 원자로가 뜨거워지면서 이 냉각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바람에 수소와 산소로 물이 수소와 산소로 쪼개져 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안에 원자로 안에 압력도 높아지고 온도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수소라는 게 그렇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죠. 게다가 옆에 산소가 있어. 아니, 물이 수소와 산소로 쪼개졌잖아. 그죠? 그래서 물과 수소와 산소로 둥둥 떠다니는 상태인데 압력이 고온 고압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폭발하는 거지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뭐 뚜껑이 날아가 버립니다. 원자로가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이 되죠. 자, 일본은요, 이 노출된 원자로를 급히 식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안 식히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로에 들어있던 연료봉이 녹아내려요. 그러면서 땅으로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지층을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지층 밑에는 이 지각 변동이 심하잖아.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여기다 물을 때려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식혀요. 근데 문제는 뭐? 물을 부어서 원자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핵연료봉을 식힌 건데, 이러니까 뭐가 된다? 오염수가 생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원자로가 녹아내리면서 지하수까지 연료봉이 파고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하수도 다 오염되겠죠. 이 물을 다 뽑아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그 물을 다 지금 오염수 형태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올 봄에서 여름 사이에 방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2021년부터 공식화 되어 있었고요. 오래전부터 G7 정상회담이 끝나면 곧바로 방류를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일본은 올해 11월까지 반드시 방류를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맞춰가지고 방류구 공사가 6월 달에 끝나게 돼 있었어요. 6월 초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월 초잖아. 이미 공사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바로 방류를 결정할 그 시점이 된 거죠. 일본이 몇 년 전부터 공언해 왔던,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요. 아무리 주변국에서 반대하고 시끄럽게 해도 자신들이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서 그냥 밀고 나가버려. 난리 아무리 쳐도 소용이 없어. 일본은 처리하는 경우 없어요. 마치 윤석열하고 똑같죠. 비난이 아무리 쏟아져도 지 하고 싶은 건 그대로 해버리는 윤석열처럼 일본도 똑같은 거야.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일본하고 윤석열이 똑같아. 이게 왜 그렇다? 일본은요, 약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튼 올 봄에서 여름 사이에 방류하겠다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공언해 왔고, 올해 초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봄에서 여름 사이에 방류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공언을 해왔습니다.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나왔죠. 이게 외신 보도입니다. 저팬이 스타트, 릴리징, 라디오 케이티브, 후쿠시마, 웨이스트 워터. 뭡니까? 쓰레기죠, 쓰레기. 오염수, 쓰레기 물이에요. 후쿠시마 쓰레기 물을 바다에 보내겠다. 여기는 뭐라고 그랬다? 심지어 빠르면 4월 달에도 내보낼 수 있다라고 그랬어. 자, 근데 4월 달부터 실제로 방류가 시작됐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왜? 4월 달에 이 방류구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시험 가동도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월부터 슬슬 흘려보내기 시작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튼 이건 보세요. 4월부터 흘려보낸다라고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일본 자체 언론 자펜타임스에서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쿠시마 트리티드 워터, 여긴 트리티드 워터라고 돼 있네. 여긴 아까 웨이스트 워터였고요. 쓰레기물. 이거는 처리수라고 돼 있네요. Like to be
디스차지드니까 이제 내려놓다는 거죠. 일종의 스프링, 5월, 썸머. 봄에서 여름 사이. 예. 이게 이미 공식화돼 있었던 겁니다. 자, 봄에서 여름 사이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6월이죠. 봄에서 여름 사이라고 했을 때 봄의 시작은 4월이죠.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에 방류를 할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빠르면 4월이라고 했던 게 다 그런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일본은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그리고 2023년 4월부터 6월 사이, 늦어도 6월까지는 방류할 수 있다. 방류할 것이다. 라는 걸 공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맞춰서 일본은 G7 정상회담을 했죠. 일본이 G7을 유치한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G7으로부터 공인받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린피스 쪽의 입장 발표를 보면요. G7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승인해 줬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린피스 쪽에 보면은. 자, 국내 언론 보도입니다. 이 연합뉴스 보도는 이래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터널의 바닷물 주입 완료, 이달 말 공사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 방류구 공사를 위해서 적치해 뒀던 여러 가지 장비들만 철수하면은 곧바로 방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이 국내 언론의 보도 태도입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의 보도는 어떻게 돼 있느냐? 특히 NHK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터널을 가득 채웠다는 거죠. 시워터, 바닷물로 가득 채웠대요. 예. 트리티드 워터를 내보내기 위해서 터널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일단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나라 국내 언론하고 되게 같아요. 자, 그러면서 현재 완공된 방류 터널을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보세요. 완공이 끝났죠. 누가 보더라도 완공이 끝난 걸로 보이죠. 여기에 이제 바닷물을 가득 채웠다고 이미. 바닷물을 언제 가득 채웠느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라고 해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미 이 바닷물을 가득 채우는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요이 땅 하면은 곧바로 유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바닷물로 여기를 가득 채웠는지, 여기에 오염수로 가득 채웠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거 더군다나 지하인데, 지하 200m로 뚫고 들어간 건데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여기 가득 차 있는 게, 지금 여기 가득 차 있는 게 오염수인지 아니면 진짜 바닷물인지 알 수 있나요? 몰라. 이미 방류 준비가 끝났다가 아니라 방류를 시작했다라고도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IAEA가 이 오염수 방류를 승인했다. 어세스먼트라고 했어요. 승인을 했대요. IAEA가 현장 답사를 하고서는 허용을 했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요. 자, 이게 NHK 보도인데요. 자, 요 내용을 가만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NHK 일본어판이 아니라 영어판 NHK 보도 내용입니다. 방류 전에 처리된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제외하고 방류 시스템은 완성됐다. 이달 말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일부 장비 적치를 빼는 게 아니고 뭐다? 저수지를 제외하고는 다 완공됐다. 근데 저수지는 없어도 상관없죠. 이 말은 뭐다? 완공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방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수지 공사, 그러니까 터널 공사는 끝났대. 그리고 여기에 장비 다 철수했어요. 왜? 아니,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럼 그 장비를 내두겠어? 물 가득 채우려면은, 바닷물 가득 채우려면 장비 다 채웠지. 그런데 뭐 저수지 공사, 오염수를 잠시 담아둘, 방류 직전에 잠시 담아두는 저수지를 제외하고는 이미 공사가 끝났다고. 이름이 뭐다? 이거는 뭐 저수지 공사가
이달 말까지 끝난다는 얘기고 방류구 공사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어. 아니 당연하겠지. 바닷물을 채울 정도면 이미 공사가 끝났으니까 바닷물을 채우죠. 그죠? 근데 저수지 공사만 아직 안 됐다는 거야. 그럼 결국 뭐다? 저수지를 통과 안 하고도 얼마든지 물 갖다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시험 가동 단계에서 일부 버렸다는 주장이 많이 나와요.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오염수를 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지금 상태도 당장 방류가 가능한 상태인 거죠. 결국에 이건 뭘 말하느냐? 후쿠시마를 다녀왔다는 그 시찰단, 이 시찰단이 갔다 오자마자 방류 준비가 끝났다는 건 일본 입장은 일본은 바로 그거죠. 이 후쿠시마 시찰단을 받아들인 것이 마지막 요식 행위였던 겁니다. 한국도 이 오염수 방류에 동의했다라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요식 행위를 거친 겁니다. 바로 이 일본의 마지막 요식 행위에 윤석열 정권은 충실하게 호응을 해준 거죠. 일본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닌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둔 셈이 되는 겁니다. 참 씁쓸하고 참담하죠. 씁쓸하다기보다 참담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게 이 나라 정권인지 너무 나라 정권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이게 일본의 글쎄 이런 거 보고 일본 괴뢰 정권이라고 그러죠. 윤석열은 일본의 괴뢰 정권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윤석열은요 북한 보고 괴뢰 이러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윤석열이야말로 일본의 괴뢰 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 괴뢰라는 말이 원래는 음차인데요. 삐에로를 음차해서 괴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꼭두각시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하고 있는 거 보면요. 말 그대로 일본의 꼭두각시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달리 말할 게 있나? 솔직히 그죠? 자, 지금 이 일본의 NHK 보도 내용이 그래요. 이미 공사는 끝났고 저수지 공사만 끝내면 된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류구라는 게 지하에서 이제 해저 터널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하로 한 200m, 100m에서 200m를 파고 들어간 다음에 1km 정도를 쭉 가서 바닥에서 이게 물이 솟아오르게끔 오염수가 바닥 한가운데에서 뿜어져 나오게끔 만드는 게 오염수 방류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 터널을 뚫는 게 어렵죠. 저수지 만드는 게 어렵나요? 저수지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결국에 이 일본 NHK가 저수지만 만들면 끝난다. 저수지만 완공되면 끝난다라는 거는 방류구는 완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도 물을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오염수를 배출하는데 이 저수지가 꼭 필요 없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수지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 문제는 터널만 있으면, 터널에 나가는 구멍만 있으면 그거 방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터널에 물을 가득 채웠어. 그러면 저수지 완공이 안 됐을 수가 없지. 그리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염수에 바닷물을 희석해서 내보낸다 그러죠. 희석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 저수지에서, 오염수 저수지에서 오염수와 바닷물을 섞어요. 그런데 오염수와 바닷물을 섞는다? 결국 어디서 들어오는 물이다? 방류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이에요. 그랬으면 저수지가 완공됐다 안 됐다? 이미 완공돼 있는 거지. 지금 일본은요, 자기들이 지금 방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일부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미 완공된 거예요. 저수지만 완공되면 끝난다, 이 말은 사실은 완공이 끝났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바로 방류할 수 있고, 방류를 하기 위해서 물까지 가득 채웠다. 언제 다 채웠어? 어제 다 채웠어. 그럼 오늘부터는 방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충북대 어떤 교수가 희석된 물을 자기가 마시겠다라고 그랬다죠. 참, 직접 마시고 와서 마시는 걸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마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마시고 와서 얘기를 하라고. 어이, 택도 아닌 소리를 하냐고. 솔직히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게 지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수구레님, 후쿠시마 오염수 데이터 오류 투성이 IAEA가 은폐했다. 예,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IAEA가 사실은 일본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데입니다. 우리는 이게 미국이 주도하는 단체로 알고 있죠. 실은 IAEA는요,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쯤에 이 플루토늄을 분류하는 재처리를 했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되는 바람에 IAEA가 사찰을 하네, 제재를 하네, 그 난리를 쳤을 때 가장 설쳤던 게 일본이고요. 그 일본의 입김이 정확하게 IAEA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왜 그러냐? IAEA가 사실은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일본이 IAEA를 장악을 했을까요? 예, 간단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3대 원전 경수로, 그러니까 3대 그 원자력 회사, 원전 회사가 있습니다. 원자로를 만드는 3대 회사가 있는데,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하고요,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웨스팅하우스가 있고요. 프랑스의 톰슨이라고 있습니다. 프랑스 톰슨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총 3개, 미국 2개, 프랑스 1개, 뭐 이렇게 세계 3대 이 원자력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결국에 다 누구한테 넘어갔다? 예, 일본에 넘어갔어요. 도시바에 넘어가고요, 히다치에 넘어가고요, 미쓰비시에 넘어갔습니다. 그 중에 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다시 이 카나다에 팔리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이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 원자로 이게 대부분 어디서 수입을 해온 거냐면,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웨스팅하우스 특허는 누구 거다? 일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하려고 그랬대. 한국형 원전이라고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일일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이유가 일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이 지들 거를 팔아야 되는데 한국이 팔라 그러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계 주요 3대 원자력 발전회사, 원자로 제조회사 3군데를 일본이 장악하고 있으니 당연히 IAEA에 일본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IAEA에서 일본의 그 엉터리 같은 이런 거를,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IAEA가 지금 믿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IAEA는 지금 애진역에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기구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IAEA가 엄청난 걸 생각하죠? 아니에요. IAEA는 일본 회사예요. 일본 기관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시찰단이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그래서 별다르게 갔다 오니까 뭐가 문제가 있더라 없더라는 얘기가 아니고, IAEA가 뭐 잘 하고 있더라 이 얘기만 했잖아요. 그 뭐다?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두둔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뭐 충북대 교수인지 충남대 교수인지 그 교수도 또라이인 것이, 왜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우선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일본의 이익을 앞장서는 저 태도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의 위협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사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를 방류하는 것을 허용하자고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어디다 팔아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한테는 이러나 저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롭든 안 해롭든 우리 입장에서는 오염수가 방류 안 되는 게 이익 아닌가요? 그런데 왜 남의 나라 이익을 먼저 챙기는지, 그러고도 이 나라에서 교수를 한다고, 그것도 국립대 교수를 한다는 게 너무나도 화딱지 납니다. 참 기가 차죠.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지금 당장도 방류가 가능하다. 자, 어스님, 시찰단 왜 이리 조용한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이익보다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일제히 침묵하고 있는 저거는 기레기도 아니고요. 친일 매국노입니다. 친일 매국노. 언론사가 아니라 매국노들이에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합니다. 아유, 자꾸 승질이 나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자꾸 추가로 생기네요. 자, 첫 번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